저희가 이제 샤워 수전을 오래 쓰다 보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때 스스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완벽한 수전을 설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워 수전을 주문을 할 때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냉수 라인, 여기는 온수 라인입니다. 두 개의 간격을 첫 번째로 확인을 해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저희가 수전을 주문을 했어요. 지금 딱 보시는 바와 같이 냉수 라인과 온수 라인이 안 맞죠? 이렇게 안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맞기 때문에 여기에 첫 번째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녀석의 이름은 편심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네, 검색하실 때 편심 유니온 또는 편심 리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이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다양하다 그래봐야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저는 제일 큰 거 그리고 제일 작은 거 이렇게 2가지가 있거든요. 이때 간격 조절하는 이 범위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쪽에 큰 녀석을 꽂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녀석 같은 경우는 양쪽에 2개가 있겠죠? 그러면 최소 7.5cm에서 최대로 넓히게 되면 22.5cm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녀석, 짧은 녀석 있죠? 짧은 녀석 같은 경우는 최소 13cm에서 최대 17cm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문하려고 하는 이 녀석 수전에 냉수라인, 온수라인 공급하는 요 간격을 확인하고 수전 엘보의 간격 2개를 확인을 해서 긴 거를 선택을 할지 짧은 것을 선택을 할지 하셔야 됩니다. 요 간격 체크가 첫 번째입니다. 시공에 필요한 공구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수평기 있고 레이저 레벨기 있죠? 무슨 수전 설치하는데 수평기에 레이저 레벨기가 필요해? 요거는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게 없더라도 이 2가지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이따가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꼭 있어야 돼요. 스패너 2개가 있으면 베스트고요. 만약에 나는 하나밖에 없다, 하나를 사야 한다, 근데 하나로 시공이 가능한 경우, 그런 경우라면 요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요 큰 거는 그만큼 힘을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힘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잘못하면 벽 안에 있는 수전 엘보 있죠? 엘보가 엑셀이랑 연결이 돼 있거나 다른 방식으로 연결이 돼 있을 때 안에서 힘을 이걸 너무 많이 강하게 줘가지고 안에서 터지면 벽까지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 작은 걸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요 작은 게 주방에도 쓰고 여기저기 꽤 유용하게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좁은 공간이 또 의외로 많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전동 드릴 비트는 돌 뚫는 비트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타일 전용 비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타일 뚫는 전용 비트로 구비를 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워부스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때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로 나사를 박아야 될 겁니다. 칼블럭 껴가지고 나사 이렇게 조일 때 십자 드라이버 필요합니다. 편심 유니온이나 다른 거 조일 때 그냥 조이는 거 아니고 요 테프론 테이프 감아서 조여야 돼요. 이거 안 감고 조이면 여기서 물 막 셉니다. 그래서 반드시 테프론 테이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할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편심 유니온 설치죠? 네, 편심 유니온 설치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나사산이 길어요. 전산 부분이죠? 전산이 긴 부분이 있어서 설치에 아무 지장 없이 이렇게 돌아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렇게 짧아가지고 겨우 걸쳤어요. 그죠? 겨우 걸쳤는데 돌리려고 하니까 안 돌아가. 예, 요런 경우에 요게 깊은 거죠.
깊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녀석 서비스 니플이라고 합니다. 검색어 서비스 니플로 검색을 하시면 요거만큼 튀어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설치를 합니다. 근데 얘가 쏙 들어가면 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심 유니온과 먼저 결합을 해줍니다. 결합을 해서 돌리게 되면 문제없이 돌아가죠? 네,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해서 쓸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네, 이렇게 해서 편심을 먼저 설치를 해줍니다. 지금 제가 테프론 테이프 안 감고 그냥 하고 있죠. 이따가 테프론 테이프 감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 수전의 간격과 여기 냉수 라인, 온수 라인 간격 맞추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수평 잡는 거 두 번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리 하는데 요거 하나 짚고 갈게요. 여기에 보시면 보이시죠? 편심 유니온에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그죠? 이 라인 잘 기억해 둘게요. 자, 적당히 너무 꽉 조이면 이따가 뺄 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적당히만 이렇게 조여주시고 이제 수전 간격을 맞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전을 가볍게 조여줬습니다. 이제 간격은 맞았겠죠? 그런데 보시기에도 지금 약간 삐딱해요. 그죠? 이때 수평 체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평을 잡아줍니다. 저는 수평계가 있어요. 근데 없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이 타일 시공을 할 때 타일 벽에 붙일 때 레이저 띄워놓고 많이 시공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이 수평이 엄청 잘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타일이 지그재그로 설치가 돼 있어서 여기 선이 없는데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그죠? 건너서 선은 맞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대놓고 연필로 선을 쭉 긋습니다. 지금 선 그어놨죠? 네. 그러면 이게 수평이 맞는 선이에요. 이 선을 기준으로 수전의 높이 여기하고 높이를 자로 잘 측정을 해주세요. 잘 보면서 완전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의 맞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간격과 수평 체크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풀으시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거 잘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요 선 말씀드렸었죠. 여기에 요 라인으로 연필로 체크를 이렇게 미리 해 놓으세요. 이렇게 연필로 제가 지금 이렇게 그어놨죠. 이렇게 선을 먼저 그어놨죠? 네. 이따가 요게 니플 조일 때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니플 조일 때 여기서 멈추라고 아까 선을 그은 거예요. 그리고 조일 때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누수가 생겨요. 어떤 거냐면 얘를 반드시 우리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그 라인에 딱 멈춰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실수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제 전문인들은 잘 알지만 초보자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풀리잖아요. 거기서 누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돌려서 맞출 때는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멈춰라! 이것이 니플 시공의 핵심입니다. 자, 이번에는 테프론 테이프 감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편심 유니온에다가 서비스 니플을 이렇게 채워줄 거죠. 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시계 방향. 그래서 테프론 테이프 감을 때도 같이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테프론 테이프를 처음에 이거 딱 살짝 잡아줘야 돼요. 살짝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한 바퀴를 이렇게 감아주면 손을 떼도 이제 풀리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흐느적 감지 마시고 당기면서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당기면서 두 바퀴 감았죠? 세 바퀴 감았죠? 요 감는 바퀴 수는 상황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대략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20바퀴 정도 돌려줍니다. 네. 20바퀴 돌렸죠? 끊고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지 마시고 손가락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에 힘을 준 상태에서 눌러서 이렇게 돌려줘요. 돌려서 테프론 테이프가 더욱더 밀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려줍니다. 그러면 보시면 나사산, 여기 전산 있죠? 전산이 이렇게 만졌을 때 아주 흐릿하게 느껴지는 정도, 뭐 안 느껴져도 상관은 없지만 살짝 느껴지는 정도, 요 정도 감아주신 상태에서 서비스 니뿔을 착, 보기에도 잘 안 들어갈 정도로 테프론 테이프가 감겼어요. 하지만 요 정도 감아주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시공을 한 데서 센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누수가 생기지 않은 이유는 테프론 테이프를 충분히 적당히 강하게 잘 감아줬기 때문입니다. 전산이 2가 딱 맞으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감기죠? 자, 이제 스패너 2개 이용해 가지고 강하게 조여줄 겁니다. 처음엔 잘 돌아가니까 그냥 쑥 이렇게 얘를 풀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돌리는데 어느 정도 돌리다 보면 잘 안 돌아가거든요. 이때 스패너를 멀리 잡으면 이렇게 너무 멀리 있죠? 이러면 당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하고 이 스패너 2개가 너무 멀지 않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돌리고 얘를 짧게, 요 각이 짧을수록 힘쓰기가 좋아요. 자, 이렇게 요건 좀 강하게 조여주세요. 이압 할 정도로 감아주세요. 안 돌아가 이제. 이렇게 하면 튼튼하게 조립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2개를 만들 때 또 한 가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 요 높이입니다. 요 높이가 비슷해야 돼요. 만약에 얘는 덜 감아가지고, 덜 감은 건 아니고 덜 조여서 길이 차이가, 요 녀석의 길이와 요 녀석의 길이가 다르게 되면 저쪽에서 뭐 더 감으면 되고 조절하면 되겠지. 뭐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처음부터 신경 써서 맞추고 가면 나중에 이 벽에서 튀어나온 정도 있죠? 수전이 여기 이렇게 결합이 되잖아요. 그죠? 수전이 이렇게 결합되는데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덜 감아가지고 여기를. 그죠? 덜 감았을 때 얘도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2개를 만들 때 높이를 최대한 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전 엘보에 이 부분이 결합이 되거든요. 이 부분 테프론 테이프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전 엘보에다가 만든 편심 유니온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로 체크를 해놓은 곳 있죠? 이제부터는 이 부분을 잘 맞춰서, 제가
아까 주의사항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선 잘 맞춰서 시계 방향에서 멈춰야 됩니다. 절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이게 손끝에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쯤에서 멈춰야 되겠다. 한 바퀴 더 돌려가지고 맞추기 어렵겠다. 이 부분, 이 감각을 좀 잘 느끼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에 확 돌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면서 수평 기가 막히게 맞죠? 아까 연필 표시해 놓은데 딱 맞추니까. 편심 유니온까지 설치를 마쳤다면 공정의 한 80%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전을 연결을 할 건데요. 연결을 할 때 이 전산에 요거를 이렇게 연결을 할 때 요 사이에 들어가는 녀석이 요 고무 패킹입니다. 요 고무 패킹 절대 빼먹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이렇게 잘 넣어주시고 냉수, 온수 2개 넣어주시고 바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아마 이제 이렇게 커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커버를 씌우시는 분들은 커버 깜빡하면 나중에 풀러야 돼요. 커버 있으신 분들은 커버 반드시 잘 채워주세요. 커버를 이렇게 채워놨죠? 네, 커버를 체결을 했는데 이쪽으로도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치를 한 이후에 이 테두리 부분에 실리콘, 화장실은 바이오 실리콘이죠. 네, 뭐 깨끗한 거 본인이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실리콘을 이렇게 발라주면 이쪽으로 인한 누수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손으로 조일 수 있는 정도까지만 적당히 조여주고 스패너 이용해서 조여줍니다. 이게 요런데 기스나는 거 싫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신 분들은 여기에 테이핑을 한번 해주셔도 되고 요 스패너의 이 부분에 테이핑을 감아줍니다. 근데 너무 많이 감으면 오히려 더 돌리다가 빠져가지고 기스가 날 수 있으니까 전기 테이프 감는다 그러면 한 2바퀴만 2바퀴 정도만 감아서 얘를 조여주게 되면 기스 없이 조여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실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이제 수전 설치가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샤워 수전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부분에 또는 하단 부분에 호스를 연결을 해서 브라켓, 내가 원하는 지점, 쓰기 편한 지점에다가 브라켓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 저처럼 해바라기 수전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수직하게 올라간 게 외관상 보기도 좋죠. 이렇게 삐딱하게 가 있는 것보다는, 그쵸? 그래서 수직으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직으로 올릴 때 레이저 수평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딱 잡고 올리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없을 때는 이 타일 시공이 될 때 레이저를 띄워서 수평을 맞춰서 타일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줄눈 있죠. 줄눈을 기준으로 해서 내 수전이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5cm가 떨어져 있다. 줄눈으로부터. 그러면 맨 위에 브라켓을 설치하는
그 부분도 타공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도 줄눈으로부터 5cm 정도 떼놓은 곳에다가 타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수직하게 올라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작업을 하나하나 부품을 조립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관을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이때 연결되는 모든 부분에는 이러한 고무 패킹이 들어갈 거예요. 고무 패킹 이렇게 잘 넣어주시고 그 다음 체결을 해줍니다. 손으로 일단은 조일 수 있을 정도까지만 조여주시고, 만약에 제가 지금 순서를 잠깐 깜빡했는데 이 부분에다가 이러한 받침대 설치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막 이렇게 꽂으려고 하면 이 수전 자체가 막 흔들려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치를 잘 해놨더라도 얘가 힘을 가하게 되면, 너무 강한 힘이죠. 강한 힘을 가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설치는 미리 계획하에 먼저 조립하기 전에 설치를 해놓고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적당한 높이, 뭐 펌프줄 뭐 비누 올려놨다, 뭐 그런 거 있죠? 스패너 이용해서 자, 좋아요. 자, 두 번째 거 고무 패킹 반드시 잘 넣어주시고, 자, 이 관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관이 뭔가는 잡아줘야 돼요.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휘청휘청 하겠죠. 그래서 브라켓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때 이제 타일에 타공을 하게 됩니다. 타공하는 위치를 적절하게 잘 맞춰서 타공 위치를 확인을 하고요. 자, 정해진 위치 표시해놨죠? 네, 타일을 이제 타공을 할 건데, 타일 타공할 때 첫 번째는 마스킹 테이프예요. 뭐 아무리 전용 비트를 사용해서 뚫는다고 해도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 것과 붙이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스킹 테이프를 붙임으로써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네, 미끄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 딱 붙이면 연필선 그어놓은 게 흐릿하게 보여요. 네, 흐릿한 게 딱 보이기 때문에 덮었다고 안 보일 거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두 장 붙여주세요. 두 장. 뭐 한 장 붙여도 뚫리긴 합니다만, 제가 해보니까 한 두 장 정도 붙이면 뭐 흐릿하게 잘 보이기도 하고 타공도 더 미끄러지지 않고 잘 타공이 됩니다. 이제 타공을 할 건데, 자, 전동 드릴도 세팅을 잘 해놓고 해야 돼요. 얘가 돌이고 뒤에 아무리 뭐 세라픽스로 붙여가지고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타격 기능을 쓰면 안 됩니다. 뭐 타격 기능 없이 비트 구멍 뚫는 기능으로 잘 맞춰놓고 그 다음 타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흐릿하게 연필선 보이죠? 여기에다가 잘 대놓고 이렇게 하면 타공이 깔끔하게 됩니다. 테이프 뜯어볼게요. 어때요? 깔끔하죠? 정확하게 타공이 됐습니다. 저는 줄눈이라, 야, 너는 줄눈이라 잘 뚫리는 거지? 옆에 타일에다가 해도 잘 뚫립니다. 이거는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브라켓을 설치를 할 건데, 저는 타공을 3.5mm 짜리로 했어요. 근데 보통 동봉되어 있는 게 보시면 이런 칼블럭이 같이 동봉이 돼 있거든요. 칼블럭을 심어서 시공을 하시려면 최소 구멍을 5mm에서 6mm 정도로 타공을 해줘야
동봉된 칼블럭이 잘 들어갈 겁니다. 근데 칼블럭을 이렇게 넣었다가 요때 망치질 하거든요. 그죠? 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하지 않는 겁니다. 타일 쪽 요런 데는 망치질을 권하지 않기 때문에 칼블럭을 쓰기보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스텐 피스에다가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그 다음에 때리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하면서 심습니다. 이건 저의 방법이에요. 뭐 꼭 권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공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위치와 좀 안 맞는다. 그런 경우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부분의 브라켓트는 이렇게 유격이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해요. 뭐 위, 아래, 좌우 요거를 어느 정도 여기서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타고 어떻게 뭐 너무 큰 차이가 나. 너무 큰 차이는 안 되고 대략 뭐 1cm 안에서 왔다 갔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자, 그러면 브라켓트 설치할 때 그냥 피스로 이렇게 박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아무래도 구멍이 뚫렸잖아요. 일로 물 들어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것도 내가 좀 누수 쪽에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테프론 테이프 감고 여기에 실리콘을 한 방 놔주세요. 이렇게 살짝 실리콘 놔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브라켓트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강하게 조여서 움직이지 않도록 완전 고정을 시켜주면 튼튼한 브라켓 고정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호스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호스 연결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고무 패킹이 잘 꽂혀져 있는 경우인데 없는 경우에는 동봉되어 있을 겁니다. 동봉된 것을 이용해서 여기에 고무 패킹을 넣고 그 다음 조여줍니다. 너무 강력하게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 상태에서 처음부터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시고 물 한번 틀어보시고 물이 안 새면 완벽한 거고, 물이 새면 그때 살짝만 더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샤워 헤드 여기에다가 고무 패킹 넣고 그 다음 헤드를 이렇게 조여주면 됩니다. 꽉 잡고 그냥 꾹 한번 돌려주면 됩니다. 샤워헤드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샤워 수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하실 때 제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했죠. 이제 실질적으로 물을 틀었을 때 연결 부분이 있어요. 연결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누수가 생긴 곳이 있다면 조금 더 조여주면 될 겁니다. 고무 패킹이 옆으로 삐져나가지만 않았다면 말입니다. 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틀었을 때도 그렇고 이게 물이 여기 호스에 관에 있으면 이런 대로 누수가 된다고. 여기도 연결부위 그런데 지금 보면 물 하나 없이 깨끗하지. 이게 적당하게 잘 조여주면 새는 데 없이 완벽해.